3기 21강입니다. 낙찰 후에 경매 취하되지 않는 경매 물건 고르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경매 물건을 참 우여곡절 끝에 한 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뭐 카페 활동한다면 그냥 카페에서 그냥 완전 뭐 이 낙찰 후기 막 써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는 이제 낙찰이 되었고 나면은 그 뒤에 절차가 뭐냐면 이제 대금 납부해라 이렇게 통보가 와요, 법원에서. 즉 매각 대금 납부 통지서 해가지고 매각 그 잔금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줍니다. 근데 이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매 취하돼 버렸어. 우리가 이 경매 사건에서 보면요, 그런 경우, 저는 한 십수년 전에 그런 꼬라지를 딱 한 번 당했습니다. 그 한 번 당하니까요, 정말 진짜 기분 더러워요. 몇 번 떨어지다가 한 번 낙찰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경매 법정에서 입찰표 쓰고 하면, 왜냐면 왜 제가 입찰표 쓰겠습니까? 돈 벌려고 입찰표 쓰는 것이지요. 근데 그 전에 몇 번 떨어지다가 말이지, 한 번 딱 낙찰 받으니까 아싸 해가지고,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늘 한 건 했으니까 어디로 와 해서 한 잔 먹고 그런데 나중에 얼마 안 있다 보니 경매 취하가 돼버렸다. 경매 취하가 된다 그러면요,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고 그러면요,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은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채무자 측에서 저한테 그런 연락이 안 왔어요. 왜냐면 낙찰 받았는데 이 나중에 저도 모르게 경매 취하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보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법에 낙찰자가 있는 상태 경매 취하는요, 낙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없다 그러면요,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경매 진행 중일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경매 취하서를 주면 돼요.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끝나버려요. 경매 취하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가 쭉 진행돼가 딱 낙찰돼 버렸네. 안종현이가 낙찰 받았어요. 아싸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어디 건방지게 말이지, 나도 모르게 왜 경매 취하됐냐 이거지. 낙찰자는요, 법 규정의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최고가 매수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입찰 들어갔는데 말이지,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바로 2등인 말이지, 이 양반도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차순위 신고할 사람 손들어 봐봐요. 그러면 예. 그럼 또 이 양반조차도 차순위 매수 신고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 딱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뭐다, 이게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 안 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자기한테 이제 순번이 돌아오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 물건이 경매 취하가 된다 그러면요,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은 최고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차순위 매수인이 있잖아요. 차순위 매수인으로부터 경매 취하할 테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달라라고 채무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하고 차순위 매수인은 기분 나쁘지만은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한 장 써주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나한테는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줄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경매 취하돼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미리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낙찰된다 손치더라도요, 낙찰 이후에 보니까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후에 대금 납부를 하거든요. 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경매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채무자 측에서 점잖은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나 이 경매 취하할 테니까 경매 취하 통해서 한 장 써주면 아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땐 경매 취하 통해서 한 장 써주고 그냥 공짜로 그냥 줘도 되죠. 뭐 경매 취하 통해서 써주고 뒤에다가 낙찰자 인감 증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하고 예를 들면 동부지방법원 같으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2023 타경 1, 2, 3, 4, 5 경매 사건 관련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말이죠, 안종현이가 얼마에 낙찰 받았는가?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게 그런 양식, 특별한 어떤 형식이 없어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서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라 한다고 그러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확인함 하면서 밑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쓰고요. 다음 맨 밑에다가 위 확인인 안종현, 그 다음에 인감도장 빡 찍으면 되거든요. 인감도장 찍고 뒤에다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준다 이거죠. 근데 내가 엄청 착해. 그럼 내 돈 들여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인감증명 한 통 발급받아가지고 그 첨부해가지고 내 사무실에 워드에다 착 해가지고 그냥 채무자한테 공짜로 주실 분들은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요. 채무자 측에서 낙찰되었다 손치더라도요. 저거 내 끝까지 경매를 끝까지 이렇게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확 이거 경매를 취하를 시키겠다. 그럼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도 경매 취하가 될 수 있다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혹시 나중에 낙찰 받았어요. 기분 좋아한단 말이지. 카페단 말이지. 낙찰 후기 쓰면서 말이야.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법원까지 가는데 차 끌고 가잖아요. 그 안에다 막, 동영상을 막 찍었더라. 지금 어디 법원 가는 중입니다.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브이로그 비슷한 거 찍어 놓는 거 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뿅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경매 취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았다 해가지고요. 이게 100% 내게 아니라니까. 어떤 양반들은 낙찰 받자 말자 말이지. 당연히 경매 물건질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참,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해요. 봐가지고. 어찌 그렇게 급한 거? 가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이거 내가 낙찰 받았기 때문에 당신 말이지, 한 달 반 후에 내 대금 납부하고 나서 그다음 배당기를 잡히면은 배당 받고 조용히 사라져. 꺼져 줄래? 이거 이야기하러 가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했다가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거든요. 좋다 이거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치자 이거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또 매각 허가 결정이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은요. 적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런데 그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적시항고가 제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해서 법원에서는 한 달여 후에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가지고 낙찰자한테 통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통상적으로 약 한 달 반 정도 후에 나가서 내 대금을 납부하고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본인이 잔금을 완납을 해야지만 이든 민사집행 135조에 해가지고 낙찰자 명의로 자기가 등기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그때 가서 그 경매 물건 낙찰자의 소유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금 납부하기 전이라면요. 그 부동산 다시 내가 낙찰만 받았어. 저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 받았어. 대금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 측에서 어쩌 해가지고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 하더라. 해서 혹시 전화가 연락 오면요. 기분은 언짢겠지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몇천만 원 돈 버는데 말이지. 저 인간은 말이지. 경매 취하한다 해가지고 기분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저 민사집행법 규정 보니까 말이지. 낙찰자가 경매 절차, 경매 절차를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자 있는 상태라면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낙찰자거든? 나 낙찰자로서는 경매 취하 통지서를 안 써줄 거야. 그냥 똥꼬지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똥꼬지 피우면요, 본인만 피곤하다니까. 낙찰자 경매 취하 통지서 없어도 경매 취하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연락이 오면은 제 말 좀 단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오면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 밀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사실 유튜브 상에서 뭐 대놓고 막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봐가지고. 이건 나중에 우리 번개 모임이라든지 아니 오프라인 모임을 할 적에 그때 가서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최고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차순위 매수인 이게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해서 최고가 1등 차순위 2등이야. 둘 다 아는 사이에요. 쑥 들어가요.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오늘 보니까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일단 먼저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을 좀 조정합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다 펼쳐놓고요. 여기 보시니까 오늘이 9월 달이네요. 그죠? 9월 1일이구나.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네. 적어놓고도. 2023년 9월 1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가지요. 조금 이따 연말에 우리 송년 모임 한번 봐입시다. 가지고
이게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에서 제가 지난 20강 말미에서 뭐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이 저는 상당히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뭘 점검해야겠다. 이건 지금 제가 과거에 실제 투자를 하면서 또는 우리 카페 회원들과 했던 투자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뭘 어떤 걸 탁탁탁탁 이렇게 짚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딱 나름대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요거 보니까 이제 임장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때 그 임장 나가가지고 임장에 목숨 거는 것이지요. 낙찰 못 받는다.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저 인간들은 뭐 이렇게 질러서 이렇게 남 탓하지 말아요. 절대적으로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임장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되겠다. 그때 훅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은 이제 지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니까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거 경매 정보지에서 1년 동안 말이죠. 경매가 취하된 건수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어제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요, 경매 취하된 것이 6,689건이 경매가 취하됐어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한 1,000건이 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 자료 보시니까 낙찰 후 임의경매 취하 방법, 낙찰 후에 강제경매 취하 방법. 이것은 어쨌든 우리 경매인 입장이 아니고 누구 입장입니까? 채무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경매를 당한 사람 입장이라고. 채권자가 말이지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했네. 우와, 어떻게 경매를 취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뭐지? 채권자 저 사람 말이지 판결문 등 집행권을 가지고 나의 집에 대해서 확 강제 집행, 강제경매 신청했네. 야, 이거 봐라. 낙찰자가 없으면 단지 채권자한테 가서 경매 취하서를 주시오 하면 되는데, 낙찰자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채권자한테 가서 경매 취하서를 받고 또 낙찰자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시면 아니 되실까요? 그러니까 밑에 3번에 경매 취하 동의서 어떻게 작성하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 자전, 여기 이제 지금 제가 6,689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도 보면 자전 매각기일의 변경입니다. 매각기일이 자주 뭐 변경되는 게 있어요. 매각기일이 변경된다는 것은요, 매각기일입니다.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연기 신청. 기일 연기 신청하는데 연기 신청서는 누가 작성해 주느냐 하니까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자가요, 채권자한테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 채권자한테 정말 아쉬운 소리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매각기일이 2023년 말이죠. 오늘 9월 1일이니까 9월 4일로 딱 월요일날 잡혀있다 이거죠. 그럼 봐가지고 9월 1일날 오늘 금요일이죠, 그죠? 찾아가가지고 나 있잖아. 9월 4일 이전에 내가 돈 갚든지 할 테니까 이번에 요 기일 되는 거 한 번만 연기 신청해 줘 봐봐.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 띠 보고 정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채권자는 그때 기일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채무자한테 준단 말이죠. 그럼 채무자는 뭐다? 이 기일 연기 신청서를 가지고 담당 경매회에 가가지고 제가요 채권자한테 경매 기일 연기 신청서를 받아왔걸랑요. 이번 9월 4일 날 경매 진행된 것에서 한 번은 연기시켜 주십시오. 그럼 법으로 알았어. 통상 연기되면요, 한 달 정도. 다음 기일에, 그러니까 이게 2023년 9월 4일이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요, 2023년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첫째 주 월요일 날이거든요. 이때 경매 진행하는 것을 경매 진행 안 시키고, 요때 이제 경매를 진행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 매각기일이 변경이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서 엄청 참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채무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매각기일이 변경이 됐다는 것은 이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채무자는 뭐다? 그 물건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 집은 나의 아버지의 추억이 서린 집이야. 그죠? 저걸 경매로 날린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봐가지고 미련을 못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 경매 취하의 가능성이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 왜 아쉬운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것이죠. 그죠? 네. 2판, 4판, 공사판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징징거리겠습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채권자 때려 죽이려고 그런다. 왜? 그러니까 자기 집을 경매로 집어넣은 놈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그런 놈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있잖아요. 이 아쉬운 소리를 왜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결국은 이걸 원위치 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이제 5번 보니까요. 지분 매각과 경매 취하. 지분 경매 안 해주면 이게 참 경매 취하가 되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방송하기 전에 1년 동안 해가지고 경매 취하된 것 아파트인데 그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제가 검색도 못했어요. 근데 지분 경매 요거만 탁탁탁 찝어가지고 그것도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취하된 물건을 다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19건마다 지분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경매를 취하를 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분 경매도 보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그 전에 제가 저희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부 클럽에서 말이죠 경매 박사 이런 방송을 할 적에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더라 우리는 경매 취하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휙 들어가서 먼저 선점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게 그 과거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 사례가 보니까 지금 제가 쓴 실전 경매 엑스파일 또 생생 경매 거기에 보면 그 사례가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예. 다세대 주택인데 요거 한번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볼 때 수싸움이다. 참 경매 투자하면서 뭐 수싸움이다 그런 얘기하는 참 그죠? 어쨌든 막 머리 싸움이죠 머리 싸움.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경매가 취하될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가서 말 그대로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선점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요.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요. 22분의 2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1차 감정 가격이 1,400만 원인가 됐어요. 이거 이 날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어. 1차 기일날. 이게 1차입니다. 22분의 2지분인데 1차 기일날. 1차 기일날 그것도 빌라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온전한 빌라 있잖아요. 온전한 빌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보면 뉴스에 보면요. 깡통 주택 해가지고요. 빌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자기네들이 보증금 받는 소송 제기해서 막 경매 집어넣잖아요. 그런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다운 밑에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가지고 온 빌라를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세상에 말이지 빌라가 또 온 빌라래. 전체 빌라가 아니야. 전체 중에서 22분의 1이니까 보면 11분의 1지분이잖아. 그죠? 11분의 1지분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거 1차 기일날 씩 들어가서 낙찰받는 그런 미친놈이 어딨냐 이거지. 여기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성, 성이, 전 도박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배팅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취하를 예측하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취하가 안 되면 어떡할 텐데. 안 되면 만약에 개피 보는 거죠.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입찰을 과연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요건 아마 제가 나중에 지분경매 우리 2부에서 방송에 나와요. 그때 한가 2기 라이브 방송을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한가 할의 차이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겁니다. 이게 앞에 작업 한 뭐다? 물건 작업 할 물건, 니언과 니얼 차이거든. 작업한 물건이야. 지분경매인데 작업을 했네. 그럼 우리는 작업한 물건이 나중에 또다시 나왔어요. 그럼 그런 물건에 대해서 입찰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죠.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분경매 투자를 하는데 이놈의 게 작업을 한 물건인지 작업을 할 물건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뭔 배짱으로 그렇게 질러는지 모르겠어. 전 그런 분들 만나서 말이죠. 한번 이박을 한번 해보고 싶어 도대체. 지분인데 보니까 막 지분 경매인데 120불, 130불 막 질러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대금 납부를 안 했더라고. 이거 좀 웃긴다. 이거 봐가지고 왜 대금 납부 안 했지?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안 가, 정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다더라 그러면요, 주식 공부 허벌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돈 주고 맡깁니까? 떠는 주식 좀 사줘.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내가 경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재테크 부자가, 또 소위 부자가 되고 싶다, 이제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누구한테 내 돈 맡겨가지고 좀 해줘 봐봐. 해서 될 것 같아요? 얼른도 없어요, 봐가지고, 세상에. 에? 세상에 말이죠. 남들이 말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못 빼모가지고 환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내가 돈 갖다 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돈 갖다 줘보세요. 요즘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회원님 어서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칠판에 이거 적어놨죠. 작업한 물건, 작업할 물건. 이게 뭐냐?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은 지분 경매 투자하지 마시고, 부동산 경매 자체도 아예 하지 마시라니 하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한 6개월 동안, 완전히 필이 꽂혀가지고 경매 공부를 하시라니까. 해가지고 완전히 내 거로 딱 된 상태에서, 만든 상태에서 경매 물건을 선택하시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쭉쭉 나가요. 일취월장이라니까요. 쭉쭉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요거 작업한 물건, 작업할 물건,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 다 드릴게요. 또 이제 뭐냐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이제 경매의 종류가 임의 경매가 있으면은 강제 경매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쭉 보니까 경매 취하되는 유형을 보니까, 물론 임의 경매도 경매 취하되지요. 근데 강제 경매가 상대적으로 취하가 많이 되고. 이것도 보니까, 지분 경매죠, 지금. 지분 경매 이것도 보니까 지분 경매라고 무조건 다 취하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있잖아요. 22분에 20분이 경매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봐가지고 들어갈 게 있고 안 들어갈 게 있지, 봐가지고. 22분이 20분인데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타 지분이 22분의 20지분이잖아요. 그죠? 22분의 20지분에 말이죠. 예를 들어 22분의 2지분이 1,400만 원이에요. 그럼 22분의 20지분 같은 게 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억 한 6천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가치, 값어치가. 근데 22분의 20지분에 보니까 말이지. 저당권이나 가압류액에 한 10억 정도가 딱 걸려있네. 그럼 이 경매 취하되겠습니까? 취하 안 되겠습니까? 경매 취하 안 되지, 봐가지고. 왜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자기는, 자기 이제 22분의 20지분에 대한 값어치가 1억 6천 밖에 안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저당권하고 가압류가 10억이나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입장에 차라리 10억 채무를 1억 6천만 원 털어버려. 그럼 너네들 빨리 이것조차 빨리 처분해버려. 그럼 경매 취하 안 되고, 나아가서 22분에 20분 낙찰 받은 사람은요, 요거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내가 1차 길날 낙찰 받았으니까 22분에 20지분권자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달라고, 하소연을 하겠지. 그때 내가, 하면서, 나중에, 하면서 돈, 해야지. 근데 아나콩이죠, 봐봐. 연락이 안 온다면 연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봐가지고 여기 경매 취하될 낀가 안 될 낀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 또 하나 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봐가지고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채권액입니다. 청구 채권액. 청구 채권액이 소액이에요, 소액. 예를 들어 1차 감정 가격이 10억 정도 되는데 채권자가 말이지 청구한 금액이. 청구액이 얼마 봐가지고 한 500만 원 되고, 또 이거 조족 지혈 아닙니까? 세발의 피죠, 그죠? 이런 경우는 뭐다 봐가지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땡볕을 내서라도 돈 갚아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1차 감정 가격이 10억인데 그 부동산에 보니까 가압류, 압류 이게 덕지덕지 붙은 게 20억이야. 그럼 경매 취하 안 되지. 청구액이 쫙 다 해가지고 경매 취하시킬 것이냐. 저는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요, 그래, 이 양에 뭐, 경매 들어온 거, 그냥 경매 넘겨버려. 왜? 봐가지고 1차 감정 그 값어치가 10억인데 말이지. 그 부동산에 예를 들어 20억에 해당되는 뭐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게 덕지 붙어 있다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요, 전 20억짜리 10억으로 통 털어버려요. 만세 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세 벌는다는 건 뭐죠? 경매 취하 안 한다는 것이지. 뭐, 끝까지 가라 이거지. 그런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천천히 보시고, 요거 바로 경매 취하 되겠다. 요거 경매 취하 안 되겠네. 요거 보니까 경매 취하 가능성이 있네. 경매 취하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일로 와봐라. 우리 둘이서 있잖아. 내가 1등으로 쓸게. 1등 하면 내가 최고가죠.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야, 당신 2등으로 차순위 해라, 차순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여라. 요 경매 취하가 되겠다. 취하된다. 그러면 취하 통지서를 받아야 되는 누구한테? 최고가 매수인한테도 받고, 차순위 매수인한테도 채무자는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다더라? 응?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경매 취하될 줄 알고 경매 취하 통지서를 미리 딱 뽑아놨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환장해버려요, 봐가지고. 낙찰 받아가 경매 취하되기를 막, 취하동에서 써달라 막 전화 오길 바라는데, 저 인간이 전화를 안 주는 거. 그렇다니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왜 당신 말이지 나한테 경매 취하동에서 써달라고 안 하냐 말이죠. 이 깝깝한 인간아. 그 백날 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매 취하동의서를 노력이 입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에서 경매 취하동의서를 써달라고 안 했을 적에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끝까지 간다 했을 적에 과연 그 물건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거까지도 그 나름대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간단해요. 아이고 또 김혜진님 또 오늘도 월급 타셨네. 김혜진한테 월급만 타시면 뭐 아유 거금 3만 원을 쾌척을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만에 인사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정아님 1등, 윤영대님 2등, 나나나님 3등, 치토스님 4등, 이명남님 5등, 강성황님, 다음에 이강희님, 꿈드림님 들어주셨네요. 윤집님, 무지개님, 다음에 린더버거님, 홍대표님, 지광원님, 감사합니다. 마카오방님, 다음에 김혜진님, 홍창기님, 홍대희님, 다음에 또 마마까꿍님, 그루메님, 네. 시원한 초가 맞습니다. 시원하네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고공샘 부동산 TV님, 레이첼님, 네. 신인철님, 곽충건님, 우리 회장님 언제 한번 얼굴 뵙고 가을맞이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말이죠. 곽충건님하고 강성곽님하고 먼저,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아까 들어오신 윤집님하고, 특히 또 우리 김혜진님하고, 그죠? 부부익스님, 매주콩님, 그 다음에 주현숙님, 주여사님이시죠? 주여사님 맞으신 것 같아요. 플라밍고님, 네, 감사합니다. 최선행님 지각하셨네요. 괜찮습니다. 지각하셔도 뭐 참석만 해주시는 것도 어디까지 감사하죠. 박광용님 감사합니다. 리키님 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 보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말씀을 질질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해 가지고요.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자료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뭐냐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강제 경매 사건, 또 매각기일의 변경이 잦은 경우, 그죠? 그다음 청구 채권액 있잖아요. 청구 채권액이 소액인 경우, 또 지분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취하의 가능성이 이게 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에 대해 가지고는요, 여기서 보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종현저 생생경매로 진행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생생경매가 어디 있나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매 취하, 여기 요 내용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거 절대적이진 않지만 강제경매 사건과 매각기일 변경이 많고 경매 신청권 청구 채권이 소액인 경우도 지분 경매의 경우에, 그래서 경매 취하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경매 진행 중에 경매 절차에 취하는, 경매 진행 중이라는 것은 낙찰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끝나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낙찰된 후란 말이죠. 낙찰된 후라는 것은 낙찰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낙찰자가 있다는 것은 그 상태의 경매 취하는 채권자의 경매 취하서뿐만 아니라, 그죠? 낙찰자의 차순위 매수인이 있으면 이 사람 그자도 포함한 돼 가지고요,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한 것은
이미 경매든 강제 경매든 간에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없더라도 채무자는 낙찰자의 매각되고 만납일 이전에 경매 절차를 취하시킵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 취하 동의서가 없더라도 이게 이미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취하를 시킨다 해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 후 이미 경매 하니까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채무자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채무자 입장이다 그러면요. 지금 제 영상물이 좀 조금 미진하고 부족하다 그러면요.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채무자 입장이라면 채무자 입장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 어디까지나 안정형 경매스쿨은 경매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미 경매든 강제 경매든 내가 낙찰 받았다 손치더라도 경매 취하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경매가 취하가 된대. 근데 이미 경매든 강제 경매든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면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대. 그런데 있잖아,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도 경매 취하가 된대. 근데 혹시 저쪽에서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경매 취하 동의서 써달라고 그러면요, 이씨 하면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그냥 써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안 써주셔도 돼요. 없어도 경매 취하되니까. 그럼 내가 누굽니까? 낙찰자만 손해본다니까. 맞잖아요. 그 물건 낙찰 받으려고 현장 가가지고, 여름 같은 거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임장활동 해가지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말이지, 가던, 눈치 봐가면서 시세 따가지고 말이지, 입찰했는데, 낙찰 받았는데, 경매 취하된다면, 내가 그동안 들었던 수고, 노력에 대가는 전혀 없잖아요. 하다못해 막걸리 값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그죠? 막걸리 값 나와야 되는데 어떤 양반도 제가 아는 지인이 이건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지인의 지인이 그 주택이 경매에 낙찰됐는데 낙찰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2부에 지분 경매가 강의할 적에 요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직접 말씀드릴게요. 채무자가 이제 낙찰자한테 연락을 했대요. 경매 취하하려고. 경매 취하하려면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채무자한테 저기 경매 취하 동의서 좀 써주시면 안 되실까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무슨 이야기 나면 그래 써줄게. 그래서 얼마? 2천만 원 좀 써도 이 미친놈이지 뭐가. 우리 솔직히 깨놓고 우리 솔직히 좀 봅시다.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에 A4용 한 장 달랑 써주면서 2천만 원 달라는데 그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그죠? 적당하게 이게 2천만 원짜리 막걸리 값이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그죠? 요즘 막걸리 한 병에 얼마입니까? 1,000원 합니까? 2,000원 합니까? 그렇다. 막걸리 값 1,000원만 받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얼마? 그거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보고. 이거는 정가가 없어요. 정가가 없어. 공짜로 경매 취하 동의서 써주셔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양반은 2천만 원, 하길래 그 건 같은 게 강제 경매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임의 경매가 아니고 여기 밑에 강제 경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밑으로 잠깐 화면을 내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나와 있네요. 강제 경매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달라는데 이 인간이 말이지, 2천만 원 달라면, 만약에 진짜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에 2천만 원 정가라고 그러면요, 저 유튜브 방송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경매 취하 취하만 되는 물건 골라요. 그래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도 2천만 원이지. 1년에 많이도 말고 큰 욕심 부리지 마. 딱 두 건만 해. 그럼 얼마입니까? 연봉 4천만 원이 돼버린다고. 그죠? 이건 아니라니까. 이건 절대로 아니라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기 보시니까 이 건이 강제 경매였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 경매 당한 분의 지인인데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전화 주시길래 그래요. 그러면 강제 경매는 강제 집행이니까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봐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청구 이의소입니다. 요겁니다. 청구 이의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채권자가 말이지 있는데 채권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받으려고 이걸 경매를 집어넣었단 말이지. 채무자는 1억을 변제를 해버렸어. 변제를 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단 말이지. 낙찰되었다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채무자 입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청구 이의소를 얘기합니다. 뭐냐 하니까 내가 이 사람아 당신한테 1억 달라고 하는 1억 줬잖아. 줬으니까 줬는데 왜 경매 진행시키냐.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데 요것만 제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다 이게 경매 절차는요. 경매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푹 밟아주지 않으면요,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착착착착착 진행해버려요. 따라서 보니까 경매 절차 정지, 여기 가처분 나옵니다. 경매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버리면요, 이때는 낙찰자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예. 낙찰자 전혀 뭐 없어도 그냥, 그래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고. 이게 청구의 소 제기하면요, 어때? 채무자는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돼, 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경매인 입장이라면.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으셔도 또 뭐 나쁘진 않겠지요, 그죠? 이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 그러면요, 채무자는 이제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 하였는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변론기일 소환장이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채권자는 변론기일 날 출석을 안 해요. 왜? 자기 돈 다 받는데 왜 출석하냐고. 자기 돈 다 받았잖아요. 돈 1억 1억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바빠, 변론기일 날 출석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출석을 안 해버려. 불출석하잖아요. 누가 피고가 불출석하면요, 법원에서 뭐 이런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인정하는 걸 봐가지고 청구 이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고. 이거하고 경매 절차 정지 가처분을 해놓게 되면은 낙찰자 나도 모르게 경매 취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자 측에서 경매 취하할 테니까 경매 취하 동의 선장 쏟아보시오 그러면요, 똥꼬지 피우지 마시고 적정하게 적정하게, 요즘 막걸리도 비싼 막걸리도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그 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요, 경매 취하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그냥 작성해요. 봐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채권자, 채무자, 경매 사건 번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뭐 얼마에 낙찰 받았고 채무자 요청해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한다. 가지고 낙찰자 인감도장 날이 인감증명 첨부한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이제 화면 좀 정리를 한 그 이후에 보시니까 자전 매각 기일과 변경과 경매 취하 나와 있는데요. 요 자료는 좀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2부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21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